소리로 만나는 오죽헌 이야기, 리트리버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내견 두부예요. 오늘은 눈 대신 귀를 통해 오죽헌을 함께 걸어볼게요. 다들 오죽헌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조선시대 학자 율곡이이와 그의 어머니 심사임당이 살았던 곳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들의 삶과 예술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오죽헌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동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입니다. 율곡이이가 스스로 경계하는 글이라는 의미로 지은 자경문을 지나 걸어가면 오죽헌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죽헌은 1450년대에 지어져 약 5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목조 건물로 신사임당과 율곡이이가 태어난 유서 깊은 집입니다. 궁궐이나 사찰이 아닌 일반 사대부 가문이 살던 주거용 민가 건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랍니다. 오죽헌의 건축은 익공계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익공계는 전통 목조 건축의 한 양식으로 기둥 위에 새 날개처럼 생긴 부재인 익공을 끼워 넣어 지탱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기역자 형태를 하고 있으며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깃든 나무 기둥과 하얀 창문 종이가 어우러져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분위기가 있답니다. 정면의 3칸 중 오른쪽 2칸은 넓은 대청마루, 왼쪽 1칸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죽헌 본체의 왼쪽에는 몽룡실이라는 작은 온돌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율곡이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용 꿈을 꾼 방이라는 뜻을 가진 몽룡실은 탄생설화가 존재합니다. 율곡이이를 잉태하기 전 어머니 신사임당이 꿈을 꾸었는데 검은 용 한 마리가 동해 바다에서 날아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몽을 꾼 방에서 율곡이이가 태어났기에 몽룡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죽헌에는 율곡이이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문성사가 존재합니다. 오죽헌 본체가 삶의 공간이라면 문성사는 추모와 존경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또한 화려한 장식보다는 엄숙하고 절제된 건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1975년 오죽헌 정화사업대에 건립되었으며 문성은 율곡이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라에서 그의 학문적 업적과 인품을 높이 평가해 붙인 특별한 이름을 말합니다. 그를 완성했다는 뜻으로 학자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죽헌을 감싸고 있는 검은 대나무, 오죽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오죽헌이라는 명칭이 유래된 것입니다. 오죽은 일반 대나무와 달리 자랄 때는 초록색이었다가 2-3년이 지나면 줄기가 까마귀 깃털처럼 검은색으로 변하는 특이한 품종의 대나무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사계절 내내 푸르고 곧게 뻗으며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를 굳은 절개와 지조, 그리고 청렴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오죽의 검은색은 선비 정신에 한층 더 깊은 무게감과 기품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오죽헌을 둘러싼 검은 대나무 숲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율곡이이와 심사임당이 추구했던 올곧은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오죽헌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나라의 궁궐이나 관청 같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신사임당의 외가, 즉 친정어머니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개인의 집이었죠. 조선시대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태어난 집에 수백 년 동안 국가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집안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집에 살면서
깊은 정성과 책임감으로 오죽헌을 돌보았기 때문이죠. 특히 일제강점기 같은 어려운 시절에도 후손들은 이 집을 꿋꿋하게 지켜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오죽헌은 1963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때부터 비로소 국가적인 보호와 관리가 시작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1975년 오죽헌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오죽헌 정화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민을 위한 역사 교육의 장이자 우리 민족의 성지로 가꾸기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존의 오죽헌 건물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변 부지를 넓게 사들여 오죽헌 주변에 여유롭고 탁 트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바로 율곡2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 율곡기념관, 그리고 시립박물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오죽헌은 후손의 집을 넘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역사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이제 오죽헌을 빛낸 주요 인물, 어머니 신사임당과 아들 율곡2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사임당 하면 흔히 현모양처, 즉 어진 어머니이자 착한 아내의 대명사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신사임당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성 예술가였습니다. 신사임당이 시, 글씨, 그림 모두에 뛰어나 삼절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특히 풀과 벌레를 세심하게 그린 초충도는 생동감이 넘쳐 당대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았죠. 혹시 우리나라 5만원권 지폐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지금 지갑 속에 5만원권이 있다면 손끝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이 지폐에 담긴 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 오죽헌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신사임당은 대한민국 화폐에 등장한 최초의 여성 인물이라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은행이 신사임당을 화폐 인물로 선정한 것은 단순히 위인을 기리는 것을 넘어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역할 확대를 지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사임당이 용이 나오는 길한 태몽을 꾸고 오죽헌의 몽룡실에서 태어난 아들 율곡이입니다. 율곡이는 단순히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였을 뿐 아니라 백성의 삶과 나라의 안위를 깊이 고민한 경세가, 즉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십만양병설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미리 예견하고 앞으로 닥칠 국가적 위기에 대비해 10만 명의 군사를 길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국가개혁론이었답니다. 이처럼 깊은 통찰력과 경세가로서의 업적 덕분에 5천원권 화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화폐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해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오죽헌은 단순히 옛 건물 또는 율곡이가 태어난 곳뿐만이 아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교육의 힘과 가정의 가치 때문입니다. 오죽헌은 교육의 힘과 가정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왕의 권위가 아닌 어머니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위대한 인물이 길러졌습니다. 신사임당은 뛰어난 예술과 교육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의 아들 율곡이는 조선의 학문을 이끌며 잊히지 않을 올곧은 정신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폐 속에서 신사임당과 율곡이를 함께 마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화폐에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이 보여준 예술적 창의성과 섬세한 감성, 율곡이가 남긴 학문적 깊이와 원칙 있는 정신은 지금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정신을 보여줍니다. 산책을 마치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소리로 만나는 문화재 이야기 오죽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길을 함께 산책해 볼까요? 멍멍!